고영순. 이름 자체가 그녀가 떠나고 싶어 했던 세계였습니다. 촌스러운 이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의 살. 고영순이 누구냐고요? 고영순의 정체가 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보육원 불길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버려진 딸, 선택된 아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이용해서 사모님 자리에 올랐다고. 하지만 정작 그녀조차 몰랐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박진석에게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진실을. 영순의 어린 시절은 살아남기 말고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집에서 태어났었죠.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폭력적인 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사라졌었습니다. 남겨진 건 곰팡이 냄새와 배고픔, 그리고 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린 영수는 친척 집을 전전하다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곳이 안전하리라는 믿음은 한순간에 깨졌었죠. 보육원은 이름뿐인 보호시설이었고 실상은 후원금을 빼돌리는 사람들의 돈벌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첫 남편 동욱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는 그와 시작한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동욱은 과거의 상처와 빈곤, 사회적 무시 속에서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술에 의지했고 작은 일에도 분노를 터뜨렸었죠. 영순이 임신했을 때조차 그는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겉으로는 사람 좋은 행색을 하면서 후원금 횡령을 위해 아이들을 몰래 넘기고 있었고 영순이 낳을 쌍둥이도 이미 임양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둘 다 데려가? 내가? 웃기지 말어. 좋은 데로 보내줄 테니까 입 닥치고 있어. 그녀는 원장의 방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곧바로 창고로 끌려가 감금됐습니다. 움직이면 삐그덕 소리가 나는 낡은 문, 구석에 굴러다니는 휘발유통, 먼지 쌓인 신문지. 그러던 중 누군가 실수로 놓고 간 램프가 넘어지며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는 순식간에 붙었고 불길은 창고에서 보육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원장의 절규, 직원들의 비명, 그리고 남편 동욱이 자신을 찾는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목숨을 건 생존 본능 하나로 문을 깨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 우진, 여자아이 유라. 출산 직후 심각한 출혈로 병원으로 실려간 영수는 의사인 기식을 만났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직업, 돈, 사회적 위치를 가진 남자였고 그의 뒤를 잡고 올라가면 분명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동안 의사인 기식에게 접근하며 그의 호감을 얻기 위해 위험한 게임을 했었죠. 그는 영순을 흘리는 듯 다루었고 그 태도는 그녀를 더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우진을 데리고 남겨졌고 이제 갈 곳도 없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버티던 어느 날 영순 앞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석.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성이가 박진석을 유혹했다. 사모님 자리를 노리고 접근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박진석은 영순을 보자마자 그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흥미가 생겨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생존력이 보였기 때문이죠. 아기를 안고 저 상황에서 서빙을 해? 저런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지. 그는 이런 여자를 원했습니다. 집안에 간섭받지 않도록 배경 없는 여자. 자신에게 철저히 의존하는 여자. 반항하지 않되 강한 여자. 사업에 필요할 때 활용 가능한 여자. 완전히 바닥에서 올라온 여자라면 감사하며 살고 절대 대들지 않고 남편의 그림자 아래 조용히 존재하는 이상적인 조력자가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그 식당의 영순이었습니다. 그는 동정하는 척 다가갔고 사정하는 척 이야기를 들어줬고 선의인 척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영순에게 조용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고영순이라는 이름 대신 고성희라는 이름을 주며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영순 씨, 과거는 이제 끝내고 이 이름으로 다시 살아요. 그날 이후 영수는 고성희가 됐습니다. 그가 준 이름 고성희. 그녀의 과거를 지우는 동시에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발걸음부터 표정, 말투, 인간관계, 사교성, 사업 마인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정했습니다. 그런 성희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는 이상한 점을 하나둘 발견했는데요. 박진석은 늘 고성희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설계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주변 친구와 연락을 끊게 하려 하기. 우진에게는 최고 교육을 주되 아빠 말 잘 들어야 한다는 말도 반복하기. 일하려 하면 재단 일이나 하면서 집안 지키는 게 내 역할이라며 은근히 맡기.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조사하기. 결혼은 우연 같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정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의 설계된 선택이었습니다. 성희는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해준 게 아니었어.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용한 거구나. 박진석에게 고성희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배우자이자 아들을 키울 능력 있는 생존형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원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흔들지 못할, 반항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어떤 상황에도 버티는 강한 여자를요. 고영순 아니 고성희는 그 조건에 완벽히 맞았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녀를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고성희의 또 다른 자식 지은호. 그녀는 지은호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었습니다. 지은호의 정체를 알게 된 박진석은 이 상황을 알고도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감정 쓰지 말라니까. 필요하면 도와주고 필요 없으면 선 그으면 돼. 그 말은 잔인한 것 같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쌍둥이 정도로 우리 인생이 흔들릴 것 같아? 그의 말투에는 모든 건 내 컨트롤 안에 있다는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오판이었습니다. 쌍둥이의 존재는 박진석조차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세상은 그녀가 우진을 끔찍이 아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지렛대, 유일한 가치, 유일한 보증수표이기 때문이죠. 버려진 아이와 선택된 아이. 그리고 그 아이들과 얽힌 여자의 과거. 성희의 선택들은 모두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의 결과는 결국 그녀 자신을 파괴하는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박진석도 고성희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앞날은 화려할까요? 아니면 어둠만이 존재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